네, 이번 시간에는 다항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차 함수의 그래프부터 6차 함수까지 총 6개의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물론 교과 과정에서는 5차 이상의 함수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항 함수의 그래프가 대략 어떻게 그려져 나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들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기 이전에 fx equal 0이라는 방정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fx라고 하는 것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n차 함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fx가 1차 함수라면 바로 이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1차 방정식은 실근을 한 개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fx가 2차 함수라면 fx equal 0은 2차 함수가 되고 2차 방정식의 실근도 최대 몇 개? 네, 2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3차식이라고 한다면 3차 방정식의 실근은 최대 몇 개까지? 네, 3개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려진 그래프들은 뭘 의미하느냐? fx equal 0이라는 이러한 방정식, n차 방정식의 실근이 n개인 경우를 가정하고 그려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들하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들을 비교를 해보면 위에 있는 그래프들, 즉 이런 함수들의 차수는 1차, 3차, 5차, 그 다음에 얘는 2차, 얘는 4차, 얘는 6차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분류를 하면 위에 있는 함수들의 차수는 홀수차, 밑에 있는 함수들의 차수는 짝수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홀수차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기 아랫부분에서 시작해서 저기 윗부분으로, 즉 음의 부분에서 양의 부분으로 그래프가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음의 부분에서 양의 부분으로 향해 나간다. 음의 부분에서 시작해서 양의 부분으로 향해 나간다. 자, 그런데 1차 함수는 x축을 최대 한 번 만나고 지나간다.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x축을 최대 한 번, 두 번, 세 번 뚫고 지나간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5차 함수는 x축을 최대 5번 만날 수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해서 위쪽으로 쭉 날아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짝수차들은 시작이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를 향하게 되죠. 위에서 시작해서 내려왔다가 올라간다. 위에서 시작해서 내려왔다가 몇 번 흔들고 다시 올라간다. 위에서 시작해서 몇 번 흔들고 다시 올라간다. 자, 그런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시작해서 x축을 최대 한 번, 두 번 뚫고 다시 올라간다. 4차는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 세 번, 네 번 뚫고 올라간다. 6차도 마찬가지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자, 그러면 7차도 마찬가지죠. 7차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만에 뚫고 올라가게 되겠죠.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를 향한다. 그죠?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짝수차들은 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홀수차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시작해서 몇 번 흔들고 올라간다. 근데 흔드는 횟수는 그 차수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짝수차는 위에서 내려와서 몇 번 흔들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그래프들은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를 가정하고 그려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1차 함수의 최고차항, 즉 1차항이죠. 1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차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경우에는 바로 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5차도 마찬가지죠. 5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를 x축의 대칭이 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결국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도 마찬가지죠.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지만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게 그려진다. 4차도 마찬가지겠죠. 음수일 때는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6차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함수 값이라고 하는 것은 x의 값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함수 값은 계속 증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증가하다가 감소할 수도 있고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3차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함수의 값이 점점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이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 즉 추세가 전환이 되는 점, 즉 터닝 포인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뭐죠? 네, 바로 극점인 것이죠. 자, 극점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극점이 있다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극점의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뭘 이용해야 되는 거죠? 네, 바로 도함수를 이용해야 되죠. 즉 도함수의 값, 미분계수의 값이 얼마가 되는 곳? 네, 0이 되는 곳에 터닝 포인트, 즉 극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함수를 이용해서 터닝 포인트의 위치를 찾거나 아니면 터닝 포인트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 이제 꼭지점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죠. 바로 이 꼭지점이 극점인 것이죠. 2차 함수에서는 극점을 우리가 이제 꼭지점이라고 불렀었고요. 3차 이상에서는 이제 꼭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여기도 이제 꼭지점이 되는 것이죠. 자,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최대 이렇게 2개까지 존재할 수 있다, 극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차 함수 같은 경우도 꼭지점이 최대 1개, 2개, 3개. 자, 꼭지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극점이라고 할게요. 자, 극점이 1개, 2개, 총 3개까지 있을 수 있다. 자, 지금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극점이 아예 없죠. 1차 함수는 극점의 개수가 0개,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극점의 개수가 몇 개? 1개,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극점의 개수가 있다면, 존재한다면 최대 2개, 3차 함수는 극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그 다음에 4차 함수 같은 경우도 극점의 개수가 존재한다면 최대 1개, 2개, 3개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5차도 마찬가지죠. 5차도 하나, 둘, 셋, 4개까지 극점이 위치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차는 최대 5개까지 존재할 수 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x축과 최대 3점에서 만나는 이러한 3차 함수의 그래프와 도함수를 이용해서 이 실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다 디테일하게 보정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은 이렇게 그려둡니다. 그런 다음에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도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x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도함수값이 양수만 나오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때는 바로 이 f'x가 0보다 큰 값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x가 딱 한 군데가 있다면, 알파, 즉 중근이죠. 중근을 갖게 된다면 바로 이제 요 녀석의 근이 알파가 중복에서 2개가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가 알파인데 또 여기도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알파하고 알파 사이에 구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2개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감소하는 구간이 전혀 없고 0이 되는 구간은 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지금 알파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알파에서 다시 증가로 돌아선다. 이 알파에서 다시 증가로 돌아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떼서 이걸 잘라서 가운데 부분은 버리고 이 부분을 이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그려주면 바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x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니까 얘는 보정이 필요 없이 그대로 같은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3차 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차 함수의 도함수를 일단 구해보면 3a라고 하는 것은 2차항의 개수니까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인수가 중요한 건데 x-알파, x-베타로 이렇게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되었다면 이 도함수의 값이 딱 0이 되는 x가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3차 함수의 기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곳이 여기 하나 두 군데 있는데 뭐 알파가 더 작다고 한다면 알파가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보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도함수가 바로 이 완전제곱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바로 중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 근데 알파하고 알파 사이에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없죠. 감소하는 부분도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떼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떼서 다시 이렇게 그려 놓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 이 구간에 있는 것은 버리고 이 녀석을 떼서 이쪽으로 옮겨서 붙이면 계속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가 0인 곳이 알파에서 한번 존재하다가 다시 그 이후로는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보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완전 제곱 더하기 어떤 양수꼴로 이렇게 되었다면 자, 이 도함수의 값은 항상 양수만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최소값이 k인데 k가 양수니까 언제나 k 이상 양수만 나오게 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계속 증가만 한다 이런 얘기죠.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도 없고 접선의 길이가 0인 구간도 0인 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증가하다가 또 계속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완전히 버리고 여기하고 여기를 떼서 연결을 시켜주면 증가 또 증가, 접선의 길이가 양수가 되는 거고 증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알파가 되고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네, k가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정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 함수도 기본적인 그 4차 함수의 그래프 있죠? x축과 최대 4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보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당연히 3차 함수가 되고 이 3차 함수의 값이 0이 되는 곳은 바로 극점이 존재하는 곳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3차 방정식이 그 다음에 하나의 실근의 허근 2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근 3개를 갖는 경우는 3개가 다 다른 경우 2개가 같고 하나가 다른 경우 3개가 모두 같은 경우로 이렇게 또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차 방정식의 실근이 3개가 있든가 아니면 실근 하나에 허근 2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PQRS가 실수라는 전제하에 실계수 방정식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3차 방정식은 실근을 총 3개를 갖든가 실근 하나에 허근 2개를 갖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근을 3개 갖는 경우는 다시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거나 2개가 같고 하나가 다른 것이거나 3개가 모두 같거나 자, 특히 이 근 2개가 같고 하나가 다를 경우에는 이중근을 갖는다라고 하고 3개가 모두 같은 근일 때는 3중근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마다 그래프가 조금씩 다르게 그려진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값이 0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극점에 해당하는 x가 몇 개가 있다? 네, 서로 다른 3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가 4차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려놨을 때 극점이 서로 다른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있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x가 작은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정이 전혀 필요가 없다. 자, 그렇다면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즉 이중근을 갖는 경우라면 일단 기본 그래프를 그려 놓은 다음에 여기도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쓰면 바로 알파하고 알파 사이에 이 구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이 점을 이쪽에다 당겨서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죠. 자, 이 구간은 지워버리고 이 녀석을 이쪽으로 당겨서 연결하면 이러한 4차 함수의 그래프로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3중근이죠.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라면
이 세 개에는 구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떼버리고 알파하고 알파는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떼서 이쪽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 녀석을 떼서 이쪽으로 붙입니다. 여기는 버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때는 이제 실근 하나에 두 개는 허근이 되는 겁니다. 즉 알파에서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데는 아예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감소하거나 접선의 길이가 0인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기 접선의 길이가 0인 곳이 알파에서 한 번 존재한다. 그런 다음에 올라가다가 적당히 끊는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접선의 길이가 0인 부분도 없고 감소하는 부분도 없고 0인 부분도 없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 정도에서 끊는다.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이쪽으로 당겨서 붙여준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분홍색으로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떼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자, 이런 형태 하나, 그 다음에 이런 형태 하나, 그 다음에 이런 형태, 마치 2차 함수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런 형태, 이렇게 총 4가지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그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아주 쉽습니다. 내용이. 우선 3차 함수를 볼 텐데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개형이 총 3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 그래프를 그려 넣는다.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x가 두 군데가 있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두 군데가 있다면 극점이 두 군데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에서 극대를 갖고 베타에서 극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이 알파 중근이라면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니까 이놈을 떼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런 곳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기는 하지만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은 극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3차 함수의 이제 도함수는 2차 함수고, 이 2차 방정식, 이 0이 되는 그 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이런 극점, 극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아예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증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 이것도 아예 극점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극값을 또는 극점을 갖는 그 경우는 바로 이 2차 방정식 도함수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만 극대 하나 극소 하나에서 극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4차 함수도 보겠습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총 4가지로 그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3차 함수고, 3차 함수의 값이 0이 되는, 다시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한다면, 서로 다른 세 근이 존재한다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극대점이 하나, 그 다음에 극소점이 2개에서 총 3개의 극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도함수 이퀄 0이라는 이러한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실근을 3개 갖는 건 맞는데, 알파라는 근 하나에다가 이중근을 갖는 경우,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도 베타죠. 그러면 이 부분, 이 구간은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걸 삭제한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는 바로 극소점 하나가 존재하고, 여기는 극점이 아니죠. 극소점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 극대점이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중근,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면 이 구간이 삭제가 돼서 이쪽하고 이쪽이 서로 붙어야겠죠. 그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때도 무슨 점만 존재한다? 극소점만 존재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근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
실근 하나만 존재하면 여기만 실근이고 이런 부분은 아예 없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극점이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극점이 1개씩 밖에 존재하지 않고 얘네들은 다 극소점이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극소점 2개, 극대점 하나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4차 함수 문제에서 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되는 거죠? 네, 바로 이 3차 방정식, 도함수 이퀄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질 때 바로 이 가운데 근에서 뭐가 된다? 극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5입니다. 어쨌든 3차 함수죠. 일단 도함수를 구합니다. 자, 도함수를 구해서 3x 세제곱 빼기 6x인데 이 도함수의 값이 0인 곳,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을 찾아야죠. 왜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에 극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을 찾아봤더니 x는 0일 때, 2일 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3차 함수의 기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극점 하나 0, 또 다른 극점에 2라고 씁니다. 그럼 당연히 0에서 뭐가 됩니까? 네, 극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에서는 뭐가 되죠?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0,5고 x가 0일 때 극대값 5를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2,1이고 x가 2인 곳에서 극소값 1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x축과 y축을 그려서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리게 되면 바로 0,5의 점을 하나 찍고 극점을 찍는 것이죠. 자,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고요? 터닝 포인트, 추세가 전환이 되는 터닝 포인트를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바로 2,1에서 여기 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증가하다가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 극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자, 두 번째 문제 4차 함수입니다. 자, 4차 함수도 일단 도함수를 구해서 이 도함수의 값이 0인 x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 인수분해해서 뭐 x 값 찾는 건 간단하니까 x가 0, 0, 마이너스 1. 자, 실근을 3개 갔는데 2개는 중근이죠. 이중근의 또 다른 근 하나. 자, 4차 함수의 기본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여기 0,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도 지금 0하고 0이 뭐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잘라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그래프, 요놈을 이쪽으로 갖다 붙여야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 얘를 이쪽으로 갖다 붙이니까 여기는 잘라버리고, 그러면 이런 주황색으로 그려진 이런 그래프가 바로 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극소점 하나가 있고, 자, 이것도 이제 뭐 극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그 그래프의 형태가 좀 바뀌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극소값 같은 경우는 1이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어서 쭈루루 계산하면 함수값 1 나오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그리면 마이너스 1,1에 극소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0,2에 접선의 기울기 0인 곳 또 하나 찍고, 그래서 이렇게 쭉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 이러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 fx, 뭐 이런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는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함수를 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곳을 찾는 건데, 일단은 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극점이 2개가 존재하는 경우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극점이 전혀 없는 경우는 계속 증가하다가 접선의 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예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속 증가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증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두 번째하고 이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극점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극값이 없겠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극점이 한 군데 두 군데, 극대 하나 극소 하나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도함수의 값,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있어야만 하겠죠. 자, 요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죠. 즉 중근을 갖는 경우. 얘는 아예 없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근을 갖지 않는 경우,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되는 것이고, 판별식이 0이면 근 하나만 갖게 되고,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아예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가만 하게 그려집니다. 자, 어쨌든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만 하나는 극대, 하나는 극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판별식을 바로 작성하면 a의 제곱 플러스 3a가 되고, 이것이 0보다 크기만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극대극소를 갖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a는 0보다 크다가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fx-3x의 4제곱 더하기 2ax의 세제곱, 어쨌든 이런 4차 함수가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당연히 일단 도함수를 먼저 구해 봐야겠죠. 자, 도함수 구하면 마이너스 12x의 3승. 자,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자, 이 값이 0이 되는 x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을 좀 정리를 하면 양변을 이제 마이너스 6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2ax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x로 또 한번 묶을 수 있죠. 그래서 x로 묶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는 0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4차 함수의 기본 개형을 그려 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4차의 개수가 음수죠, 음수. 자, 양수일 때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지만 음수일 때는 반대로 x축의 대칭이 되게 뒤집어져서 이런 형태로 그림을 일단 그려놔야겠죠. 자, 그런데 얘가 극소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면 극대 두 개의 극소 하나를 갖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 3개는 3개인데 하나의 실근에다가 베타라는 근이 2개가 중복이 돼서 중근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도 베타 여기도 베타니까 이 구간이 존재할 수가 없고 요놈을 떼서 여기다 붙여버리면 이런 형태, 즉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즉 실근 하나와 또 다른 그 중복된 실근 이렇게 2개가 나왔을 때는 바로 극대점 하나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중근일 때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면 바로 이 구간을 삭제하고 이 2개를 붙여버리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때도 극대값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실수가 한 군데만 있다면, 여기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면 다른 데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려가다가 또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결국은 극대만 하나 있고 극소는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4개의 그래프 중에서 바로 이 극소값을 갖는 그래프의 개형은 바로 첫 번째가 되고, 이 첫 번째처럼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3차 방정식의 근,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x값이 서로 다른 게 몇 개? 1개, 2개, 3개 존재해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 이 4차 방정식, 4차 함수에 대한 도함수에 대한 3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는 이미 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로 요 옆에 있는 이 2차 방정식 2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이퀄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실근을 추가로 2개를 더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3개가 모두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알파나 베타가 절대 0이어서는 안 됩니다. 알파하고 베타는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상수항이 없다면 바로 0이 근이 되겠죠. 이 2차 방정식에. 그래서 a가 0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a는 0이 아니어야만
얘네들은 0이 아닌 두 실근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이제 판별식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판별식 a의 제곱, 그 다음에 2개 곱해서 마이너스 4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16a, 이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커야만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풀면 a는 0보다 작든가 또는 a는 16보다 크면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반영한 값을 적어야만 그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a가 0보다 작은 애들은 0일 수 없죠. 0보다 작으면 첫 번째 조건을 당연히 만족한다. 그리고 a가 16보다 큰 녀석들도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당연히 만족한다. 따라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는 그대로 0보다 작든가 16보다 크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